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LA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내 영업 폐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오 국장이 최근 코로나19 각종 수치들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것은 술집 폐쇄와 식당 실내 서비스 금지 등이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LA 시민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코로나 확산을 주춤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 중순이 수치상으로 가장 피크를 이뤘고 그 이후부터는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시일에 비즈니스 리오픈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방역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게빈 뉴섬 주지사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기에 돌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와 그 중환자 비율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 등이 지난 7일 전보다 많이 하락해서 이것은 2차 셧다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낙관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만도 LA 카운티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1634명, 사망자 수는 12명 이렇게 나왔고요.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4233명의 신규 환자에 4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LA 카운티만도 1600명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4200~300명 이런 수치들이 계속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낙관하거나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최악의 7월 그에 따른 재앙적 8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화재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리버사이드 체리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애플 산불이 고장난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산불은 지금 고온 건조한 기후와 바람 때문에 아직도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 1시 30분에 LA 북부 산타클라리타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130에이커를 태웠고요. 14번 프리웨이가 한때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시경에 산불 확산세를 잡아서 한 30% 정도 진화했다는 그 발표가 있었고요. 프리웨이도 대부분 재개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소식 한번 알아봅니다.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민주, 공화 양당이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쟁점이었던 실업수당 연장 지급안에 대해서 백악관이 주당 $400 4개월 연장하는 안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주당 $600 6개월 연장안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그동안 $200 주당 $200의 2개월 연장에 그 이후부터는 각 주에서 그동안 받던 실업급의 70% 선에서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주당 $400 그리고 4개월 연장한 것으로 수정안을 냈으니까 그나마 좀 진전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각급 학교에 $1,050억 지원하는 방안에 지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9천억 지원하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등
지금 양당이 아직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내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전격적으로 타결을 짓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어서 양당 간 전격 타결이 이루어지고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경제에 이어서 영사관 폐쇄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기자 추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한다고 알려진 환구15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미국이 중국 기자들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중국 기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40여 명에 가까운 중국 기자들이 비자 만료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왔는데 아무도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못했고 비자 연장 수속에 관해서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 매체와 기자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잘못을 거듭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악화일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었는데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제재한 데 이어서 중국 바이트댄스 틱톡까지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아니면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지금 매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 굉장히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